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홀로 계신 노인분들도 점점 늘고 있죠. 그리고 의료비 본인 부담률도 높아지고 있어서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제때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한방과 양방 의료인들이 모여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에도요. 의료사협에서 운영하는 새날 의원이 개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수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새날 한의원 현승은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둘 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이사장님이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맡고 있는 새날 한의원 원장 현승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개를 드린 그대로 인사를 해주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수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굉장히 깁니다. 예.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말도 좀 생소하시죠? 네. 좀 길고요. 네.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의료복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복지, 건강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네. 의료인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때로는 이제 지역의 그 지자체와 협업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08년도에 수원에서 이제 창립을 해서 2011년에 새날 한의원부터 새날 치과를 만들고요. 최근에 지난 7월에 그 서수원 지역에 새날 의원까지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조직들은 전국에 한 40여 곳 정도 있고요. 수원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의료기관도 운영하지만 다양한 건강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새날 한의원, 새날 치과 그리고 이제는 새날 의원까지 양방과 한방이 합쳐지는 의원이 이제 새롭게 생겨난 거고 예. 새날 한의원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예. 그리고 한의원의 원장님이시고 네. 내가 시작이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장난스럽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비영리 조직으로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봉사도 하시고 많은 걸 알려주고자 노력도 하시고 왜 이런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만약에 이제 아프시면 혹은 내 가족이 아프시면 믿을 만한 병원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병원이 나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고 나에게 치료받을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이런 병원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병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지역사회에 그런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잘 믿고 갈 수 있는 주치 병원이 생기고 또 의료인도 내가 돈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이제 지역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만든 게 2008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좋은 진료를 잘하자 이런 취지도 있지만 치료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좀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런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방문진료 활동,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네. 내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문진료도 하고요. 또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의료기관 찾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장애인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 건강관리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분들 계시면 또 거기서 방문진료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독거노인 분들 계시면 이제 반찬 나눔 사업,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같이 가기도 하고요. 또 뭐 교육 활동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 또 노년들 그 건강을 관리해 주는 건강 프로그램도 그렇죠. 하고요. 예. 또 저희 조합원들 저희 조합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단식 프로그램 같은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고요. 그래서 진료 외적으로도 하는 활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영리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하시는 네. 거잖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많은 곳에 왜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고도 많이 이렇게 네. 예, 방문 진료 같은 거 하시고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는 아직 생소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병원이 의료인이 개원한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된다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생소해하시고 일반 병원이랑 처음에는 다른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진료 받으러 오시죠. 왔다가 보면 뭔가 좀 다른데 여기는 그리고 이상한 활동들도 많이 하네. 근데 보니까 이게 믿을만하고 좋네.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0여 년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세대는 한 1,800세대 정도 되시고요.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원이라고 해서 진료를 뭐 특별히 다르게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는 주치 병원이 생긴다. 나의 병원이 생긴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다양한 건강 활동들을 한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물론 이제 또 그 진료의 혜택이 없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뭐 그 법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뭐 할인해드리거나 그런 게 없지만 왜 비보험적인 부분, 치과라면 뭐 임플란트였다든지 한의원이면 뭐 한약값 같은 것들에서 일부를 좀 이렇게 뭐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치의로서 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평생의 생애에 걸쳐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현승은 이사장과 함께 의료 사협 그리고 한의학에서의 팔체질과 섭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앞서 1부에서는 의료 사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2부 시작하면서 한의학 원장님이시니까요. 네, 이제 팔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바로 문자창 이용해 주십시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태양인, 태음인, 뭐 소양인, 소음인 이거에 대한 사상 체질은 많이 들어봤는데 팔체질이 조금 어색하다,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팔체질 의학으로 진료를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사상의학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구한말에 이재마 선생이 착안해내신 우리나라 한의학만의 좀 특징입니다. 이 사상의학의 특징은 체질의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마다 타고난 장부 구조가 다르다. 예를 들면 태양인이면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체질별 특징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체질의 특징에 맞게 섭생을 잘 하면 건강하다라는 게 이제 이재만 선생의 요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동호 권도원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체질을 좀 더 세분화하고 치료를 이제 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침 치료를 중심으로 좀 발전시킨 의학을 이제 팔체질 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상 체질에서 태양인을 두 체질로 나눠요. 네. 금양 체질, 금음 체질. 태음인 체질을 목양 체질, 목음 체질. 소양인은 토양, 토음 체질. 소음인은 수음 체질, 수양 체질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그런 체질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음으로 나누는데 네. 금, 목, 토, 수 네. 이렇게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뭐 금, 목, 토, 수가 또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인 체질이다. 아까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이 폐의 속성을 표현하는 오행 속성이 이제 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강한 체질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체질명을 잡은 거고요. 그 체질은 강한 장부가 있고 약한 장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약한 장부는 더 약해지기 쉽고 강한 장부는 더 강해지기 쉬워서 병이 온다. 예를 들면
태양인 체질은 폐가 강한 체질이니까 심폐력이 좋고 뭐 감기도 안 걸릴 것 같고 폐가 강하니까 네네. 그럴 것 같지만 그 폐가 과민해지기 쉬우면 그게 나타난 질환이 오히려 천식이라든지 알러지 질환, 피부 문제, 뭐 아토피 같은 것들 이런 계통을 잘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섭생법이 강조되는 건 약한 장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이면 간이 약하잖아요. 약한 간 기능을 북돋는 음식을 먹고 폐를 강하게 하는 음식들은 먹지 않는 거. 이런 이제 섭생법이 강조되는 것이죠. 예. 굉장히 신기하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것들은 뭐 상체가 크고 뭐 하체가 네.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이 팔체질도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이요. 네. 사상의학의 그 진단법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재만 선생 사후의 후학들이 네. 뭐 체형이 어떻다, 뭐 얼굴이 뭐 어떻다 이런 걸 가지고 체형 구분하는 방법들을 얘기하긴 하였으나 그 정확하게 이렇게 된 건 없고요. 팔체질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맥진법을 사용해요. 네. 진맥을 통해서 이 사람의 체질을 나눠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만 아실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알 수는 없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것을 숙련되게 네. 짚는 의료인이 할 수 있죠. 아니 제가 예. 스스로. 개인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형의 유형을 보면 뭐 어깨가 상체가 발달하고 그러면 뭐 태양인이나 소양인 유형일 그쵸, 거야라고는 상상하지만 체형은 이제 또 많이 사람의 후천적인 노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사람 성격을 보고 안다라고 하지만 성격도 사회화되면서 맞아요.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진맥을 통해서 하고요. 진맥만이 또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맥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진맥해서 나온 체질을 있으면 거기에 맞게 섭생도 해보고 또 치료도 받아보고 하면서 스스로 검증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맥 그러니까 맥진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다. 팔체질은. 그러면 체질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이 따로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질별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팔체질의 특징부터 좀 간단히 볼까요? 아까 태양인 중에서 태양, 금양? 금양 거기에 체질. 대해서는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금양 체질의 특징은 이 사람은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체질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대적으로 보면 비위 기능도 강하지만 신장 방광계통도 약한 체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이 사람의 건강의 상태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자주 걸리는 병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도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태양인 금양 체질의 성격은 약간 고집스럽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남의 생각을 잘 못하지만 창의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논리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PD를 자꾸 쳐다보시는 게 혹시 그런 좀 그런 집중력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완고한 성격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기도 하죠. 유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심폐력을 발전시키면 그쪽으로도 많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이 약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을 잘 못하고 많이 몸이 굳어지고 그런 성향들도 잘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것들이 섭생이 잘못되면 그런 쪽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 간 기능이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체질입니다. 섭생이라는 게 정확하게 먹는 것과 생활, 뭐 마음 다스림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제 금음은 어떻습니까? 금음 체질의 속성에서도 그 태양인 체질의 범주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폐가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한 이런 성향은 같은데 좀 더 완고하고 고집스럽거나 자기 주의 의지력이 강한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고요. 냉정하거나 차분한 성향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비위 기능이 약간 약해서 차가운 음식을 좀 많이 먹거나 하면 속이 좀 탈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섭생 얘기를 했는데 태양인 체질은 아까 폐를 강하게 하는 음식들을 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폐를 강하게 하는 음식이 예를 들면 고기, 육류, 유제품, 뿌리채소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간이 약하기 때문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독한 약들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악이 좀 많은 체질이 태양인, 금양, 금음 체질 이런 쪽이 많습니다. 네. 그럼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속성이 좀 반대가 반대, 되죠. 예, 예를 들면 태음인 체질은 좀 너그럽고 느긋한 사람들이 좀 많고 살집도 좀 있고 얼굴이 붉고 땀이 많이 흐르는 경우들도 좀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약간 혈압이 높게 형성되는 것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식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그런 고기 위주로 먹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 타입일 수 있죠. 다이어트도 네. 한 가지 종류로 막 다 할 게 아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질별로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참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태양인만 너무 자세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예를 들면 소양인과 소음인은 또 다른 대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소양인은 신장은 약하지만 비위 기능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입맛도 좋고 먹는 걸 좋아하지만 또 입맛이 좋다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맵고 짜고 달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면 위가 잘 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음식들이 입맛을 북돋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소음인들, 위장기 기능이 약한 체들이 먹으면 입맛도 북돋고 밥 먹고 잘 하지만 소양인들이 그런 맵고 짜고 뭐 얼큰한 것들 많이 먹으면 위장을 잘 상해요. 심하면 뭐 설사도 나고 뭐 구토가 올라오기도 하고 속쓰림, 뭐 식도염 이런 것들 잘 오는 체질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소양인은 그 비위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사교적인 성격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뭔가 이제 확 일을 막 벌리기는 잘하나 그 마무리는 좀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소음인들은 좀 차분하고 냉정하거나 좀 그 가라앉는 성향들이 좀 더 많이 있고 위장 기능은 좀 좋지 않고 이런 성향들이 좀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이제 체질별로 장부의 기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염정숙님께서 소음인은 다른 특징들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상체는 부실하고 하체는 비만이라서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그거가 이제 체질하고 좀 안 맞는 경우들도 꽤 있다. 체형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이렇게는 해볼 수 있겠네요. 체질의 섭생에 따라 먹으라고 하는 음식과 아닌 음식들이 있는데 체질식을 권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쪽 체질이야 하면 그쪽 체질을 열심히 먹어보는 거죠. 근데 이상해 안 맞아 하면 내가 그쪽 체질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네. 정숙님은 어떤 거를 한번 드셔보시는? 예를 들면 소음인이라고 자기가 추정이 되거나 혹은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음인들은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그때 이제 약간 얼큰하거나 열이 많은 계통들을 권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따지면 닭고기 같은 거. 예, 그리고 또 고추, 마늘, 파, 생강, 양파 같은 향신료들이 들어가서 위를 자극해서 더 따뜻해질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많이 먹었더니 오히려 속이 더 안 좋고 막 배 아프고 설사나고 열 오르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소음인이 아닐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딱 겉만 보고 체질을 판단할 건 아니다. 하지만 네. 내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면 여기에 권하는 섭생을 한번 해보고 이게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나는 체질을 잘못 판단했구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본인이 추정하고 있는 체질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 원장님께서 한번 그에 맞는 섭생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팔체질의 특징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또 질문 주신 분이 팔체질 의학에서 치료법으로 권장해 주시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라는 말씀 예, 주셨어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일단은 섭생. 음식을 잘 가려서 먹자. 습관이네요. 생활 습관. 예, 그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팔체질 치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침 치료예요. 근데 침 치료가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어디 아파요 하면 거기다 이렇게 침을 꽂아 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꽂지 않고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침을 치료해요. 팔다리에 있는 혈자리들을 가지고 자극을 주면 내과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런 걸로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어려운 난치 질환들도 그런 형태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법이 이제 체질이 다르게 진단된다. 그럼 다른 혈자리들로 구성해서 다르게 치료하게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고 한약 사상의학에서는 이제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팔체질에서는 우선 진단하면 거기에 맞는 침 치료를 해보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나는 우유만 마시면 자꾸 설사를 하고 그런다. 뭐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침 치료를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그 사람이 이제 우유가 안 맞는 체질이에요. 그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죠. 일단은 일단 먹지 말라.
그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진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우유가 맞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어떤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몸을 조정해주는 침 치료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유가 맞는데 내 몸이 거부하는 것과 우유를 안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과. 몸이 건강할 때도 네.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도 먹으면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겠죠. 예, 대체로. 그래서 체질침을 맞고 또 체질에 맞는 섭생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자신이 맞는 음식과 아닌 음식을 잘 구분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도 안 맞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빨리 배설시키거나 빠른 반응이 와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는 그런 반응이 빠르게 오죠. 오히려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먹게 되면 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별 탈이 없는데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잘 맞는 음식인 줄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1147님께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입맛이 뚝 떨어져서 계속해서 음식 자체를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이것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그런 문제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다만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아이를 낳고 나서 체질이 변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체질은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타고나는 것이죠. 근데 건강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상태들은 빨리 개선시킬 수 있도록 치료 받으시길 권합니다. 네.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팔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 고기가 맞는다. 고기를 좀 잘 드세요. 고기를 막 먹다 보면 나 채소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실제로 어때요? 저희 이제 환자로 오시는 분들에게 네. 이런 것들 일종의 편식을 권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더 잘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수십 년 유지를 해와도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이게 안 맞는 게 아닐까? 사람 골고루 먹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의 음식들은 다양한 영양소들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감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감자 보면 뭐 이건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전분이 많으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영양소, 무기질과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중요한 비타민 C 급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기라고 해도 고기에는 뭐 단백질, 지방만 있어 그건 아니에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채소에도 다양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소만 먹어도 단백질 부족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잘 많이 먹어줘야 그것들이 섭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네. 채소, 그러니까 채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 건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미밥을 먹어야지 건강에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조합에서 저희 조합원들 대상으로 이제 건강 프로그램으로 단식 같은 걸 하거든요. 네. 단식을 한 몇 주간 하고 나서 이제 몸이 깨끗해졌으니 자신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체질에 맞는 음식을 권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단식 끝나면 현미 채식을 많이 권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건강한 방식이니까. 근데 했더니 안 맞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원장님 채식했는데 자꾸 힘 빠지고 우울해져요. 속이 그쵸. 계속 설사나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체질의학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런 사람은 고기를 일정 정도 먹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됐죠. 채식이라고 해도 이게 뿌리 채소 중심으로 먹느냐 또 잎채소 중심으로 먹느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까지도. 예. 그래서 잎채소 간 기능이 약한 체질에서는 잎채소 위주의 식이를 하는 게 좋고 태음인 체질 같은 폐가 약한 체질은 그런 뿌리 채소 위주로 좀 먹어줄 수 있으면 더 건강합니다. 채식이라고 해도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방금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단식을 몇 주 동안 해요? 단식 프로그램 자체는 한 5주 정도 되는데요. 그럼 5주 동안 굶는 건 아니죠? 한 주는 이제 감식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네. 한 이 2주 정도를 이제 효소를 복용하면서 하는 본 단식 기간. 사람에 따라 2주만 하기도 하고 2주 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이제 회복식을 하는 기간. 이걸 다 단식의 기간으로 좀 잡아야 된다고 봐요. 깜짝 놀랐네요. 그렇군요.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단식이라는 거. 간헐적 단식도 잘만 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간헐적 단식의 취지는 일단은 이거예요. 몸이 요구하지 않을 때 일부러 먹을 걸 넣지 마라. 몸의 요구에 따라 배고프면 먹자.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그 배고픔이 빨리 올 수 있어요. 네. 몸의 요구가. 네. 그리고 몸의 요구이지 뇌의 요구 있죠. 욕구,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은 욕구. 네네. 뭔가 먹고 싶어.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런 거 아니고 진짜로 몸에 요구하는 그런 배고픔을 느끼게 될 때 먹어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떤 균형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원칙보다도 어떤 몇 시간을 한다라는 원칙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서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간헐적 단식을 잘 하시려면 이 몸의 중심을 잘 채우셔야 돼요. 그게 저는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충분히 운동하면서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기아 상태에 놓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근육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기 쉬워요. 그러면 오히려 단식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아침밥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아침을 잘 챙겨 먹어주면 하루의 에너지를 굉장히 거기서 많이 얻어지고 영양소도 거기서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건 좋은데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아침에 못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장 기능이 막 활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침부터 막 많이 먹게 되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아침을 꼭 먹어야만 한다라는 것도 꼭 이게 맞는 건강법은 아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원래 믹스 커피를 잘 안 먹거든요. 네. 갑자기 믹스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뒤지고 뒤져서 하나를 겨우찾아내서 먹었는데 왜 사람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을 진짜 안 먹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라면 한 그릇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렇게 무슨 음식에 갑자기 너무 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래 그건 먹어줘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건가요? 그냥 내 마음의 욕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음식에는 다양한 기억들이 남아 있잖아요. 라면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뭐 먹었던 패스트푸드 오랜만에 부모님이 생일날 챙겨줬는데 그게 막 땡길 수 있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어서 꼭 그게 내가 필요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또 합리적 핑계인가요? 합리화시키는 것일 가능성도. 저는 당 떨어진다고 네. 핑계대고 계속 그러니까 당이 떨어질 수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청취자분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6198님께서 저는 여름만 되면 이유 없이 가려움증이 심하진 않은데 좀 신경 쓰일 만큼 있습니다. 그럴 때 좋지 않은 음식도 있을까요? 예, 주로 이제 피부로 증상이 지금 드러나셨다고 하는 걸 보고 또 여름철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열이 많이 올라오시는 성향의 체질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좀 피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매운 음식. 예, 그리고 열이 많은 음식. 네. 또 한 가지는 육류 유제품. 예, 그런 것들이 열을 많이 피부로 올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네. 물을 많이 먹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좀 더 나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체질을 좀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유제품은 왜요? 유제품도 몸에서는 이제 간에서 대사를 요구하는 고기와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뭔가 여름만 되면 가려움증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뭔가 몸에 열을 올릴 수 있는 육류나 매운 거, 뭐 유제품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팔체질과 섭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요즘 진짜 기력 떨어진다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습하고 막 여름 되니까 너무 덥고 요즘에 장마철이라 그런지 또 이럴 때 한의학에서 말하는 섭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체질 의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고 얘기 드려야 되니까 좀 얘기가 좀 길 수도 있지만 네네. 예를 들면 태양인 체질이나 소음인 체질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력이 많이 소모될 수 있고 네. 이 여름철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시면 가을 겨울에 건강 문제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심한 유산소적인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짧은 근력 운동들로 해서 근력을 채우시고 더워서 땀 흘리지 않게 시원하게 그 공기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또 여름 보양식이라고 삼계탕 많이 드시지만 인삼, 닭 이게 다 열이 많은 계통이잖아요. 소양인들은 그런 거 먹으면 그날 잠이 안 오거나 이렇게 들뜨는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냉면, 또 뭐 아이스 커피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시원하라고. 이제 소음인들은 그런 거 먹으면 이제 위장 기능이 뚝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태양인들 아까 하면 아이스 커피 같은 게 더 잠을 더 북돋을 수 있으니까 잠 못 자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반대로 태음인들은 이 여름 기회에 또 땀도 좀 많이 흘리는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여름철에 살도 잘 빼지는데 도움이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체질에 따라서 정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체질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진맥을 통해서 체질이 파악이 되고 그렇다는 거는 진맥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요? 네. 잘 진맥이 되면 바로 알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2-3번 더 진료 받으러 오라고 권합니다. 그때까지 잘 체질을 안 가르쳐 주다가 진맥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섭생법도 그제서야 알려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사장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여러 번 오시라고. 저희가 지금 끝나고 나서 3명이 다 달려들까 봐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그런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체질의 중요한 부분이고 잘 맞아요. 알아야 되는데 저도 신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료하다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참 진료하다가 죄송한데 제가 체질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얘기했다고 다 거기에 다 그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섭생도 해보고 치료도 받아보면서 검증해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일단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단은 사람들의 건강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서 또 시작이 돼서 많은 마음을 쏟고 계시는 의료사협의 위원장이시자 이사장이시죠? 이사장이시자 한의학에서의 팔체질과 섭생에 대해서 오늘 진심을 다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승은 이사장님, 현승은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